오늘 이 시간에는요, 최근에 나왔던 기사 중에 좀 며칠 사이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기사가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깊이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서 이 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제가 봤던 기사는 깡통 전세라는 기사였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어, 여기 보시면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모모 지역 깡통 전세라는 공포가 매우 커진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전세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수도권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안산에 있는 모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매매가가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팔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외곽 지역에 매매가 하락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실제 사례로 용인의 한 지역, 그 다음에 인천 중구, 그 다음에 김포 감정동, 뭐 그 밖에도 뭐 남양주, 고양 덕양, 안산 상록, 지금 막 보셨던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쭉 보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보셨던 이 내용이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서 문제가 좀 심각하다. 매매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물론 전세집을 얻으려고 할 때 이러한 전세 가격이 급등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깡통 전세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것이 또 과도한 공포로 이어지게 된다면 사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는 경우에는 이 공포가 오히려 우리들한테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네이버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깡통 전세를 한번 쳐보게 되면요, 제가 아까 좀 전에 시작하기 전에 이걸 쳐봤는데요. 뉴스 기사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깡통 전세에 관련된 얘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게 어떤 목적에 의해서 나왔든 또는 어떤 기사를 보면서 아 이게 문제다라고 해서 나왔든지 간에 지금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기사들이 이어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가 본격 하락 경고, 뭐 거래가 줄고 깡통 전세 출현하면 큰일 나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이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자기 자신이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니까요. 금방 말씀드렸던 이 기사를 가지고 제가 한번 열어봤는데요. 이 기사를 열어보게 되면 이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의 깡통 전세, 폭락 전조 현상, 사실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말이죠. 수도권의 외곽의 일부 아파트가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매매 가격이 내리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거 아니냐. 근데 이런 내용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비상, 그 다음에 뭐 주의보, 그리고 또 다른 것들도 되게 계속해서 기사가 시장 위험 신호라고 하면서 상당히 불안감을 좀 조장하는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기사를 보면서 그렇게 보기에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뭐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작용이 있어서 매물이 좀 많이 빠지는, 그래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건 맞는데 어떤 특정 지역의 아파트, 좀 전에 기사로 보셨던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만 가지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느냐, 이 부분을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잠시 동안이지만 금방 보여드렸던 몇 개를 좀 선정을 해서 실제 상황이 어떤지는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아파트 중에서 용인 처인구에 있는 한숲시티 2단지, 그 다음에 김포 감정 상환, 그 다음에 계속 제가 반복해서 보여줬던 안산 상록의 서해 아파트, 이 세 개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호객노노를 가지고 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용인의 한숲시티죠. 한숲시티 2단지라고 아까 되어 있었고, 아까 제가 봤을 때는 84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34 기준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매가는 좀 떨어지고 있었던 모습이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을 보게 되면은 뭐 거의 육박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최근 거래는 거의 없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2억 8천에 거래됐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 전세 가격의 실거래가를 한번 보게 되면요. 지금 최근에는 오히려 2억 8천 물건은 없고요. 9월 9일 날, 9월 9일이니까 뭐 그렇게 오래된 거는 아니네요. 이렇게 오랫동안 거래된 것들이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2억 8천에 거래된 것들이 좀 보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 매매가는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좀 위험 신호가 온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지를 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했던 이 한숲시티라고 하는 지역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용인이라고 하는 지역, 뭐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이죠. 근데 이 위치를 보게 되면은요, 조금 이렇게 좁혀서 바로 이 위치인데요. 보게 되면 저희가 알고 있는 용인 지역, 좀 선호하는 지역하고는 조금 달라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해당되는 이쪽 지역을 보게 되면 어느 지역이 있냐라고 하면은 글쎄 용인 지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하면 어떤 부분이냐?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용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용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지역이냐면 지금 바로 여기 보이는 지역, 바로 이쪽 윗부분이 용인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 아래쪽에 있는 용인 지역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라서 매매 수요가 생각보다 좀 떨어지는 지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역 하나만 가지고 깡통 전세 가격이 너무 올랐고 매매가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에서 좀 그런 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금방 보셨던 것 중에서 또 자주 나왔던 내용이 안산의 서해 아파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 전에 잠깐 확인을 해봤는데요. 안산 서해 아파트가 상록구가 있고요. 상록구에 있는 서해 아파트는 건곤동 서해 아파트더라고요. 자, 건곤동 서해 아파트를 찾아보게 되면 전월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억 7천 정도. 그 다음에 전월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매물은 없지만 한 2억대 거래가 됐으니까 갭 차이는 좀 한 7천 이상 차이가 나서 뭐 깡통 전세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보면은요, 59니까 지금 제가 봤던 거하고는 조금 틀린 거죠. 다시 한번 24형이니까 24평형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최근 들어서 전세 가격이 조금 많이 올라간 건 보이네요. 2억 1천 정도 됐고, 매매 가격 역시 2억 4,500, 조금 많이 오르긴 했는데 최근 실거래 기준이 2억 천이니까 실거래 2억 천에 전세가 2억 천이니까 거의 뭐 깡통 전세 같은 느낌은 드는 건 맞다. 그런데 지금 보면 매물 평균의 호가, 즉 매매가는 조금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 거라 오히려 지금 뭐 하락의 전조 증상이라고 말하기에는 오히려 전세가에 밀려서 매매가가 올라가는 분위기에 가깝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더 먼저 듭니다. 그리고 금방 보셨던 용인처럼 이 지역을 다시 한번 지역을 가지고 놓고 보게 되면은요, 안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역 있죠. 잘 알고 있는 지역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안산 지역은 바로 이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셨던 지역은 바로 이 지역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장 선호도가 높은 이 지역이 아니라 외곽 지역에 해당되는 곳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지역. 하지만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이쪽 지역에서 밀려오는 그런 현상이 보여지고 있는 게 맞는 거지, 이게 하락의 전조 증상이라고 파악하기에는 현상적으로는 조금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이 지역이요,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을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저 보셨던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른 모습이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역 바로 위쪽에 안산 고잔푸르지오 3차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매매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즉 아까 보셨던 건건동 서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는 지역임에 반면 중심 지역에 해당이 되는 구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위치가 좋은 이 지역은 매매가는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현상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전세 가격 역시 글쎄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호가는 좀 올라가고 있는 걸 보니까 물량이 많지 않으니까 호가는 좀 올라가고 있다. 즉 매매가가 올라가고 있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오히려 중심 지역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문 기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심각한 깡통 전세의 모습은 오히려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깡통 전세라고 하는 부분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거는요, 언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매매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여지는 현상은 오히려 사람들이 선호하는 중심 지역은 매매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게 더 많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비교 대상으로 했던 아파트 지역이 유독 그 지역에서 선호도가 낮은 지역을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김포 감정동 사만 아파트라고 했거든요. 한 번 더 확인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동 사만 아파트죠. 사만 아파트가 바로 이 위치에 있고요.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 나오니까 먼저 전세 가격을 보게 되면 2억 3천, 전세 가격이 급등을 한 거를 볼 수가 있네요. 한동안 주춤하다가 급등했다. 즉, 최근 들어서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는 좀 맞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매매 가격을 보게 되면 실거래 기준이 2억 3천이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매매가와 전세가가 굉장히 그 갭이 없는, 달라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실제 거래된 거를 봤을 때는 진짜로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보여지는 거는 분명히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보셨던 두 지역처럼 이 지역이 이 동네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겠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모습이냐? 지금 보셨던 지역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김포에서 가장 선호하는 지역과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지어진 아파트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26년 차 아파트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지역에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 있죠. 이 풍무동 지역에서는 풍포라고 불리고 있는 풍무동 센트럴 푸르지오, 그 다음에 이 걸포 북변역 이쪽에 바로 요쪽에 위치하고 있는 메트로자이, 이런 아파트 가격에 비해, 아파트 위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의 다른 쪽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이 지역에서 바로 옆에 있는 풍무동 센트럴 푸르지오, 이 아파트 가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풍무동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 가격은 지금 보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가격이 꾸준히 올라가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전세 가격도 한때 굉장히 최저가에 나와 있었던 부분인데 최근 들어서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데 이 지역은 오히려 매매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더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아파트 말고 이 아파트는 굉장히 선호하는 아파트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 김포에서 또 나름대로 선호하는 지역 중에 하나인 이 한강신도시 쪽 아파트를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선호하는 지역이 뭐 운양동, 그럼 한번 볼까요? 운양동 지역을 보게 되면 24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한번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를 한번 보죠.
반도 유보라 2차 아파트인데요. 전세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매매 가격은 어떨까요? 역시 매매 가격도 조금 오른 상태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매 가격이 4억 천에,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은 지금 3억 정도, 그러면 한 1억 이상, 지금 제가 다른 곳을 봤던 곳과 비교해 보게 되면 전세 갭은 한 1억 이상, 1억에서 플러스 알파 정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기사에서 나온 지역은 유독 어떤 특정 지역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아닌, 오히려 외곽 지역에 선호도가 떨어져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지역인 경우를 딱 집어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이렇습니다. 자, 좀 전에 봤던 이 아파트를 보게 되면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용인 처인에 있는 아파트, 그 다음에 김포 감정에 있는 아파트, 그 다음에 안산 상록에 있는 서해 아파트, 뭐 이런 아파트, 뭐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표현하는 것처럼 하락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하기에는 오히려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지역에 괜찮다라고 표현하는 곳으로 몰려 들어가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세 가격이 더 오르는 경우 외곽 지역에 꽝 대신 닭이라고 하는 심리로 매매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 나타나는 경우가 그동안은 상당히 많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기사만 가지고 공포가 커진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이 상황에서 매매 가격이 옆으로 확산되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조금 더 유심히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 기사를 가지고 몇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 기사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현재 어떤 특정 지역의 전체 지역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사람들이 매매를 하지 않는 지역에 가서 기준을 잡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전세 가격은 전방위적으로 오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갭이 붙어서 깡통 전세인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진짜 깡통 전세이어야 한다면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입지가 좋은, 제가 좀 전에 봤던 그런 지역들, 입지가 좋은 지역들마저도 매매가가 떨어져야만이 가능한 부분인데, 오히려 이 지역의 매매가가 오른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렇게 걱정할 정도로 깡통 전세다라고 판단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 과정을 보시면서 어떤 기사를 볼 때 특정 기사를 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지역과 상황을 한 번쯤 살펴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